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를 믿는 용기, 고코로야 진노스케 지음, 박재영 옮김, 윤호북수 출판. 온전히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 나를 믿는 용기. 나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누계 300만 부 베스트셀러 심리 상담사가 들려주는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만드는 법. 지은이 고코로야 진노스케. 일본 도쿄와 교토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은 물론 전국에서 심리 세미나를 열고 베스트셀러 집필 등의 활동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다. 특히 성격은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모토로 수많은 사람들의 성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 성격 리폼 카운슬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심리 상담사가 되기 전 저자는 대기업에서 현장 영업과 영업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 매일같이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피곤함, 성과를 중시하는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갔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자 심리학을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처럼 쉽게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 상담사가 되었다. 저자의 진솔한 조언과 상대에 대한 공감력은 바로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느 세대보다 마음이 지쳐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생의 고민과 용기를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로 통한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나를 사랑할 때다. 그녀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제 지인 가운데 결혼을 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인인데다 머리도 좋고 센스가 있는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좀 더 예뻤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피부관리실에 다녔고 좀 더 어렸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나이를 물어보면 얼버무리거나 속삭였습니다. 대화를 좀 더 잘했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화법 교실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소개팅을 나가도 실패하고 애인이 생겨도 차액이 일수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혼하지 못해 서럽고 분한 데다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진다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는 예쁘지 않다, 젊지 않다, 대화가 서투르다는 점이 결혼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결혼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그녀가 부정적인 전제 아래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예뻤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은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미인이 아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전제 아래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피부 관리실보다 예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미인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대화도 서투른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바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기회이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서럽다, 분하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을 천천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결혼에 실패했다고 서러워하는 마음이나 갖고 싶은 물건을 얻지 못했다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단 완전히 느껴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서럽다, 분하다, 한심하다고 여기며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이유 있는 자신감, 꺾이는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뻐질 테다,
젊어 보이도록 하겠다. 대화를 능숙하게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꺾이는 자신감과 허울뿐인 자신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쁘지 않은 나, 젊지도 않은 나, 대화도 서투른 나의 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런 자신마저 인정합시다. 이 행동이 가능할 때 비로소 약한 나라도 좋다, 무능력한 나라도 좋다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인이 되거나 나이를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가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고 훌륭하다고 믿기 바랍니다.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계속 같은 일로 고민하며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처음에 제의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로 그 일만은 하고 싶지 않다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해결 방법이나 정답은 가장 많이 피해본 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력 있는 비즈니스맨 중에 부하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이래서는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부하가 해야 할 일도 내가 직접 하는 게 빠르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혼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하며 애써도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누가 당신이 직접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지만 부하에게 일을 맡기세요. 이해해주지 않는 상사일지 모르지만 상사에게 못하겠습니다, 무리입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라고 조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이제 부하에게 맡기다니 귀찮아서 그 일만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빠르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사에게 못하겠습니다, 무리입니다 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어차피 이해해주지 않으니 소용없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만은 하고 싶지 않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하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 상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부하에게 일을 맡기거나 상사에게 의견을 말해보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일을 맡겨보니 부하가 한층 성장했다거나 일을 맡겨보니 실패는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하의 장점을 찾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의견을 말해보니 의외로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거나 의견을 말해도 상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동료와 부하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식으로든 맡길 수 없다,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때와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역전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며 비슷한 일로 끝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 하고 싶지 않다는 일을 할 용기가 없고 자신은 1mm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달라지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쉽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 일만은 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까지 피해온 일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현실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 앞에서 그 일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이나 세미나를 할 때 참석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닙니다 라며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달라지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아닙니다가 아니라고 할까요? 싫다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기도 뭐하니 좀 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믿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믿고 싶지 않다. 그걸 믿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말을 믿어보세요. 믿음직스럽지 못한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나라도 괜찮다고 믿는다. 내가 약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약해도 괜찮다고 믿는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다고 믿는다. 일단 믿어보세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나라도 괜찮다. 나는 약해도 괜찮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차피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거나 믿지 못해도 어떻게든 될 것이다. 여러분도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고 믿어보세요. 누군가 비난하고 싶을 때는 내 마음 깊은 곳을 본다.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기가 죽고 좌절해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잘난 척해. 그 사람은 단순 업무도 손도 대지 않고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너무 잘난 척해 라는 말은 나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 자신이 잘난 듯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 라는 말은 나도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부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험담이나 비판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나 두렵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일을 당당하게 하는 네가 치사하지만 부럽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늘 간직해온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는 사람을 우연히 목격하면 부럽고 자기도 모르게 험담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나도 잘난 척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일이 잘못된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성공하거나 인정받은 사람을 보면 무의식 중에 질투심이 생겨서 험담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그런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부정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좋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버릇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했을 때는
아, 나는 잘난 척하는 행동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마음속으로 잘난 듯이 행동하고 싶은 걸까? 나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걸까?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습니다. 험담이나 비판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생각이나 진심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험담했을 때는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깨닫는 기회라고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 올 땐 우산 쓰고 태풍 불면 문 닫으면 된다. 자기 자신을 믿는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는 중에도 갑자기 그 토대를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뢰하던 사람이 배신했다. 직장의 인간관계가 복잡해져서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다.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산산이 부서졌다. 열심히 노력한 일이 어이없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듯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할 건가요? 아니면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지. 나는 훌륭하지만 이런 때도 있다고 생각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구가 도는 한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가뭄이 계속되는 날, 태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어야 한다는 듯이 날씨에 따라 일일이 과민 반응을 하지 말고, 비가 오는구나, 우산을 써야지. 태풍이 부네, 덧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은 계속 올라야 한다는 듯이 일일이 과민 반응하지 말고 성적이 떨어졌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해봐야지. 크게 실패했다. 그래도 다음엔 잘하면 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맑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과 자신의 가치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법. 제가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자주 추천하는 행동 중에 신사 미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사의 복전함에 10만 원을 넣자는 미션입니다. 신사도 이익이 많을 법한 곳이 아니라 인적이 없고 쇠퇴한 곳이면 더 좋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난해지는 건 싫다. 저축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 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돈에 관련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돈에 관련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인생은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복전함에 10만 원을 넣게 합니다. 사실 10만 원은 복전함에 넣기에는 상당히 망설여지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손에서 놓음으로써 1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나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손해봐도 된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10만 원을 포기하면 돈에 대한 집착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신사 미션을 추천했더니 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중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에는 저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책에서는 자신감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식과 정반대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 피해온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믿을 수 없어, 그건 아니야, 이런 걸 해봤자 성공할 리 없어 등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는 당연한 반응이며 저 역시 여태껏 많이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덧셈을 계속해서 자신감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진정한 자신감이 생길까요? 남들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만 신경 쓰는데 꺾이지 않는 자신감이 자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쌓으면 그 순간은 자신감이 생긴 듯 생각되지만 이는 아무리 해도 계속되는 자신감 키우기 게임입니다. 즉, 끝없는 불안과 같습니다. 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생 노력해야 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 늘 불안할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자신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얻어서 평화롭게 즐기며 살아보세요. 자신답게 살면 나타나는 현실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일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한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는 갑자기 다른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책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활동 영역이 넓어졌고 책이 300만 부 넘게 팔렸으며 회사의 실적도 몇 배나 늘어났습니다.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깨닫기 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깨달은 뒤의 현실은 마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방법을 조금이라도 믿고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실천한 사람만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